성종시로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황 15년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 하기를 지금 조강, 주강, 석강을 듣게 되어 한간 시간이 없는 까닭으로 삼전에 문안할 때 조용히 모시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대왕대비에게 문안하니 대왕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씨가 매우 추우니 마땅히 일찍 다니지 말도록 하시오라고 하면서 나에게 정오에 오도록 명하시는 까닭으로 조강을 한 후에야 나아가게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주강을 하게 된다면 조용히 문안할 수가 없다. 또 경영관이 밖에 있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경련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궁궐 안의 일은 낱낱이 이를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해가 짧은 동안에 한에서 임시로 석강을 그만두고 매양 야대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경기권찰사 여자신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본래 무인이기 때문에 감사의 중요한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평부사 한사문과 계승부도사 한사문은 모두 신의 사촌이므로 상피해하는 관계에 있으니 감히 사양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그곳에 가도록 하라. 부평부사는 마땅히 바꾸어 임명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로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강관 성숙이 아뢰기를 옛날에 사록과 혈록이 있어 성균관 학정으로서 이를 맡도록 하고 간택은 한림과 같이 했으며 외방에 나누어 보내어 들은 말을 기록하도록 했으니 대개 기사를 널리 기록하려는 까닭이었습니다. 지금은 외방에 사관이 없는 까닭으로 백성의 풍속의 미학과 감사의 행사를 모두 기록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불만스러운 일입니다. 사록의 제도는 예전대로 회복할 수가 없으니 도사로 하여금 추추간의 직임을 겸무하게 한다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말한 바와 같다. 서울에서는 한림이 상세히 기록하고 춘추관에 겸무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외방에는 이것이 없으니 진실로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도사는 감사의 요조이니 어찌 능히 감사의 행사를 다 기록할 수가 있겠는가? 사록을 설치하여 기문을 널리 기록한다면 감사도 경계하고 꺼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 힘을 쓸 것이다. 이 법은 과연 어느 시기에 시행하였었는가 하니 성숙이 아뢰기를 이것은 고려 때의 제도입니다 하자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그것을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전경 안윤손이 아뢰기를 정사는 곧 인물을 승진 퇴출시키는 것인데 이때와 왕명을 출납할 때의 사관이 들어가지 않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신에게 위임시키고서 이를 의심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안윤손이 아뢰기를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왕명의 출납은 진실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도 기록할 수가 있다 하였다.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조종 조에는 대간으로 하여금 들어와서 정방에 참여하도록 했으나 후에 옳지 않다고 해서 그만두었던 것이니 사관은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사록은 의정부의 정팔품 벼슬이다. 한림은 예문가는 검열의 별칭이다. 성종시로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4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삼도 채찰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이달 23일 영안북도 질도사 신주의 계본 내용에 포주의 올량업 이만주의 아들 이보을가대와 아들 이시파우 이보단가 등이 요동북병의 11도정인 다랑합 지방에서 군사 1,000명을 모아 윤 10월 25일 무렵에
장차 의주를 침범하려고 한다 합니다 하였다. 이것이 전문한 말이기 때문에 거짓인지 참인지 빙고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병법에 적군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내가 적군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라고 하였다. 저 적들이 중국의 일을 탐지하고서 이러한 생각하기 어려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병경을 시끄럽게 하는 줄을 어찌 알겠느냐. 경이 이 뜻을 잘 알고서 군대를 더욱 경계하여 만전을 도모하고 또 질도사 김교와 더불어 서로 알려서 변방을 더욱 견고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이 세필이 아뢰기를 이 맹현이 팽배 대조를 마음대로 내보내었는데도 유사에서는 장 60대로서 단죄하고 성상께서는 내버려 두고 논지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신은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으나 이것은 다만 착오된 것뿐이다 하였다. 지평 홍흥이 아뢰기를 다시 이 맹현을 국문의 형률을 고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박안성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박안성이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병조 참판 윤호는 이조 참의 이육과 사촌 형제의 관계입니다. 정권이 한 가문에 있으니 이를 퇴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육은 다른 조의 참의로 바꾸어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6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극돈이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금년에 중국 조정에서 건주에 들어가 공격함으로 우리 군사가 따라가서 정벌했으니 서북지방의 성식이 이 3년 동안에 반드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경은 이 뜻을 알고서 미리 준비하여 막는 여러 가지 일을 마음을 다하여 하도록 하라. 또 삼봉도 일은 오늘 아침에 승지가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 하였다. 조하승지 기경동이 아뢰기를 지난달 28일에 주위가 마상선을 모아 들여보냈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여 돌아왔습니다. 30일에 다시 보냈는데 지금 거의 1개월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이 극돈이 아뢰기를 신이 강원도 감사가 되었을 때 김한경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말을 내었으므로 신이 이를 의심하여 되풀이하면서 힐문하니 그 말이 거짓이 많기 때문에 신은 믿고 듣지 않았습니다. 영안도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됨이 너무 심하여 유언비어를 많이 믿고 있어 어떤 사람이 삼봉도의 좋은 점을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가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어 조무하게 하지만은 만약 돌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에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뒤따라 보낸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상할까 두렵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삼봉도는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들이 그 생업에 안정함으로 관청의 역사는 하지 않고서 나라를 배반하고 임금을 잇고 있으니 반드시 스스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사람을 보내어 그 형세를 자세히 살핀 후에 크게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려고 하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하도록 한 것뿐이다. 간혹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다만 한때의 병고일 뿐이니 어찌 이런 이로서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전일 강모할 때 안인우가 말하기를 삼수 갑산 사이에 비어있는 땅을 감사로 하여금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이 경동이 또 아뢰기를 양계의 만원은 모두 군직을 겸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포와 제포만은 국가에서 그 임무를 소중히 여겨 당상관을 가려서 임명하면서도 군직을 겸하지 않도록 하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대저 사람들의 마음이 외직에 임명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당상관을 강등시켜 외관에 임명하면서도 처자를 부양할 복록이 없으니 양계의 예의에 의하여 군직을 겸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직을 임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기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문신은 사물을 처리하는 자리에 항상 임명된 까닭으로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현명함과 우매함은 알 수가 있다. 그런 무신으로서 내금이 겸사복과 같은 등류는 사물을 처리하는 자리에 임명되지 않는 까닭으로 그들의 현명함과 우매함을 알 수가 없다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무인을 사물을 처리하는 자리에 둔다면 공마 일이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학문에서 제술이 폐위된다면 과연 소홀하게 될 것이지만은 공마의 일은 그렇지가 않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문인과 무인을 다 같이 임용하는 것이 장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으니 지금부터 이후로 무신은 다만 남행에 임용할 뿐만 아니라 육시칠갑의 정, 부정, 첨정과 같은 등류에도 무신을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남행은 음직으로서 과거를 거치지 않고 다만 조상의 혜택으로 얻는 관직을 말한다. 육시칠갑은 연말선초에 6조 이외의 중앙의 중요한 관할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고려 공민왕 5년 1356년에 관제를 개편할 때 생긴 것인데 육시는 봉상시, 종부시, 사복시, 군기시, 예빈시, 사섬시 등을 이름이고 칠감은 대부감, 근자감, 재용감, 선공감, 사제감, 관상감, 전이감 등을 이른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여자신이 하직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7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7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7일 김효 세 번째 기사 호조, 정랑, 정창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7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제안대군 이현에게 말 한 피를 내려주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8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근래 영로의 쇠잔함이 더욱 심하니 무릇 해막과 번성에 관계되는 절목 가운데 비록 아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찰방이 공문을 보고 관찰사가 전하여 아뢰는 까닭으로 혹 유추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저지하고 억제시켜 아뢰지 않는 일도 있게 되므로 매우 마땅하지 못하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대소 공사를 관찰사에게 보고하지 말고 바로 아뢰도록 하며 관찰사도 차사원을 정하지 말고 그 임무를 전담하여 다스리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9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도내에 만약 학술로서 임용할 만한 인재가 있으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29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이달의 경상도 밀양의 엽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9척이고 둘레가 4,670척이었다. 선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밤에 천둥과 번개가 치며 비가 내렸다. 동지이므로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였다. 이어서 대비전에 하례하고 표리를 올렸다. 망골례는 임금이 중국의 궁궐을 향하여 절하던 예식이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종친들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제하여 한스쿠, 변청, 경유공, 이소를 서용하도록 하고 이흠석, 김홍수, 민회정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일 이모 5번째 기사 의금부와 사원부에 전제하여 홍일호, 황생, 박숙선을 방면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일 개미 첫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손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이 성상의 덕을 지나치게 입어 재상의 임무를 외람되게 차지했으나 조그마한 도움도 없었으며 노병이 번갈아 침노하여 나이가 거의 8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동의 달을 당하여 이렇게 천둥과 번개가 치는 천변을 초래하였으니 이것은 어리석은 신이 어진 백성을 등용하는 길을 오랫동안 방해하여 세상을 통치함에 변변치 않았던 소치로 그렇게 된 것이며 신의 관직을 최대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는 임금이 이 글의 말미에 쓰기를 이러한 경의 말을 보니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박덕한 몸으로 외람되게 임금의 지위에 임하여 정사에 실수가 있었으므로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이니 경의 소치로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늘에 날씨가 봄과 같이 따스하니 엄령의 상리에 어긋남이 있다. 만물을 불쌍히 여기고 내 몸에 허물을 돌리는 일을 어찌 잊었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서정하는 장수와 군사들은 눈과 서리를 무릅쓰고 험한 곳을 넘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변방에서 공을 세워 보답하기를 도모하고 있는데 날씨가 만약 대단히 추워서 단단한 얼음이 수염에 얼어붙어 있고 쌓인 눈이 정강이까지 빠진다면 1만 명의 군졸 중에서 돌아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로써 살펴본다면 하늘이 우리 동방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봄, 여름의 절기를 운행하여 사졸들을 보존시키는 것이니 경의 재상으로서의 통치가 적당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런 일들을 초래하겠는가. 그런 까닭으로 사장을 돌려주고 받지 않는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옛날에 제1호서 삼공을 면직시킨 적이 있었으나 이것은 쇠세의 일임으로 본받을 것이 못된다. 그러나 겨울의 절기가 여름의 절기로 운행하는 일을 가지고 하늘이 동방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인이 재앙을 두려워하는 뜻이 아닌 듯하다. 그것은 다만 정창손을 위로하기 위하여 발언한 것인가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일 개미 두번째 기사 뱀맹후를 통정대부 이조 참의로 이육을 통정대부 호조 참의로 이경동을 통정대부 황해도 관찰서로 삼았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3일 갑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양경과 대사관 박안승이 아뢰기를 지금 이계동을 황해도 감사로 제수하였는데 감사는 한도를 전담하여 다스리고 있으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않습니다. 경관은 모든 일을 좌우 사람에게 의논하지만은 감사는 그렇지 아니하여 도사에게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동은 비록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여 임용할 만한 재주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무에는 조금 더 경험이 없으니 우선 육조의 관직에 시험할 것이고 갑자기 출척의 임무를 맡는 감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첫건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김국광은 대답하기를 이 계동은 비록 무신이지만은 문학이 있어 임용할 만한 사람입니다. 다만 감사의 중요한 임무이므로 모든 일을 혼자의 의견으로 결단하게 되고 일이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수령들에게 의논할 수가 없으며 홀로 신진의 도사와 더불어 의논하게 되니 진실로 사무를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지사 서거정은 아뢰기를 지금의 감사는 곧 옛날의 방백 연수의 직임이므로 수령을 출적시키고 대제를 바로 결단하게 되어 지금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 계동은 비록 재주는 있지만 전고에 익숙하지 못하니 경관에 쓸만한 자를 시험할 것이고 방백의 임무에 있게 함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늘에 보건대 이 계동은 말을 잘하여 일찍이 일본에 사신하고 갔을 때 이 형은이 병이 나자 스리에 올라 먼저 돌아왔는데 이 계동은 혼자 남아서 오랑캐를 대접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내가 이 계동을 감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쓸만한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진실로 그 적임자가 아니면 비록 사무의 경험이 있더라도 어찌 능히 임무를 감당하겠는가 하니 김국광은 아뢰기를 감사는 쓸만한지 시험할 직임이 아닙니다. 하고 김양경은 아뢰기를 신이 여러 번 감사가 되었었고 처리할 일도 많았었습니다만 그러나 큰일을 만나면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계동은 비록 현명하지만 내적으로 내 자식 판관이 되었기 때문에 물자의 출납만 알 뿐이고 외적으로 외변방의 수령이 되었기 때문에 국마에 종사했을 뿐이므로 사물을 아는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직임에 임명한다면 반드시 조치가 적당함을 잃게 될 것이니 우선 경관으로 시험해 본 연후에 임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무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번잡한 임무에 임명한다면 혹시 차오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등의 염려는 마땅하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 계동은 임무를 잘 감당할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하니 박안승이 아뢰기를 이 계동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중요한 직임에 맡겨 죄과에 저촉되게 하여 폐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맹현이 비록 사무의 경험이 많았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되었는데 하물며 사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후일 범죄할 것을 염려하고서 임용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서거정이 또 아뢰기를 그늘이 전교에 성균관에 거처하는 유생 중에서 경하게 밝고 행실이 바른 사람을 가려서 아뢰라고 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무릇 성균관에 있는 사람으로 나이 50세가 되어 경하게 밝고 월과에 10번 장원한 사람을 써용하는 법은 법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얻지 못한 것은 지금의 유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4, 50에 이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니 성균관에 있는 사람은 연한에 구애하지 말고 학술이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 임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이 문제를 아뢰는 것은 중국 조정의 유사들은 향위에 한번 합격하면 종신토록 회시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조정의 무사들은 비록 과거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혹은 내금위가 되기도 하고 별시위가 되기도 하며 갑사충순 위에까지 이르게 되어 벼슬 하는 길이 매우 넓지만 유생만은 애를 써가며 부지런히 경서를 연구하더라도 혹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시골에 폐기되어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한평생을 마치게 되니 이것은 비록 경수를 하는 선비는 아니지만 용렬한 무리가에게 비교한다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첫근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김국광은 아뢰기를 혹 나이 40차로 환장하여 경하게 있는 사람을 임용한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연한에 구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외람되게 진용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더욱 그릇된 일입니다 하고 김양경은 아뢰기를 비록 혹시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향시에 10번이나 합격한 사람이라면 학술이 없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니 가려 뽑아서 임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서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전구는 전례와 고사이다. 공마는 무예이고 월과는 다달이 보이는 시험이고 향위는 향시고 회시는 각성의 향시에 급제한 사람들이 경사에 모여서 다시 보는 시험이다. 이 시험에 급제하면 진사가 되었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계동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본래 일개 무인으로서 사무에 조금도 경험이 없으므로 한 지방을 지키는 장수의 임무에는 적합하지 못하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감사는 직임이 중대하므로 대관들도 이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체의 보통 일은 본래 옛날의 법도가 있으니 만약 널리 서로 의논하고 묻는다면 무슨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경이 이 임무를 능히 감당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4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홍흥이 아뢰기를
지금 이 소를 사여 용으로 삼았는데 탄핵을 당한 지 오래되어 되지 않아 관직을 임명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말한 바와 같으니 개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서 영사 정장손에게 이르기를 경이 겨울에 천둥한 것을 가지고 사직하였지만은 경의 소치가 아니고 실은 내가 박득한 까닭이었다. 그늘에 기후가 따뜻하여 절기에 어긋남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서정하는 사졸들은 들판에서 지내어 비바람을 맞고 있으니 날씨가 만약 대단히 추워진다면 어찌 얼어서 죽는 사람이 없겠는가. 기후가 이와 같으니 생각하건대 혹시 하늘이 추위에 떠는 사졸들을 사랑함이 있는 듯하다 하니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비록 날씨가 따뜻한 것 같지만 저들의 땅에는 한기가 더욱 심하여 쌓인 눈이 산더미와 같습니다. 대저 장수들은 공을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 만약 눈을 무릅쓰고 들어가 톱을 한다면 살아서 돌아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군대가 들어가 공격한 후에 그의 형세를 살펴보고서 공격할 만하면 공격하고 중지할 만하면 중지하도록 이미 유지를 내렸다 하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4일 얼리오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양경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삼가 생각해보건대 관찰사의 임무는 한 지방을 전담하여 다스리면서 현명한 관리를 등용시키고 우매한 관리를 무리치며 비록 도형과 유형의 중형일지라도 모두 다 마음대로 결단하게 되니 사물을 익숙하게 알고 처리에 밝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주위에 있으면서 그 직책에 알맞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계동은 비록 자질이 우수하고 무예의 재능이 있지만 처음 벼슬 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경력이 많지 않으니 어찌 사무에 익숙하고 처리에 밝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갑자기 중대한 임무를 맡긴다면 꼭 그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하물며 감사는 의정부 6조 대간이 창간 후에 제수하니 이는 그 임무를 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지금 그러한 증거가 없는데도 특별히 한 지방의 임무에 임명하셨으니 신등은 의혹이 생깁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회수하시고 다시 덕망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 여러 사람들의 희망에 부응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의정부에 물어서도 부족하여 또 육조에 물어보고 육조에 물어서도 부족하여 또 대간에 물어보는 것은 그 선임을 중하게 여긴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친히 그 현명함과 우대함을 보고서 임명하는 것도 옳지 않겠는가. 다만 의정부 육조 대간에서 청간 사람만 임명하고 임금이 친히 본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옳겠는가 하자 장량 구치곤이 대답하기를 측근의 신하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으며 여러 대부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으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으며 임금이 현인을 진용할 적에도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물며 감사는 온갖 직무가 한 몸에 모였으므로 적임자를 얻는다면 한 지방이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적임자를 얻지 못한다면 한 지방이 그 폐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동은 자질이 비록 우수하기는 하지만 사물을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는 맹자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옳지 못한 것을 보고 난 후에 이를 물리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구치곤이 대답하기를 만약에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를 물리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반드시 내가 그 옳지 못한 것을 보고서도 이를 임용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전일의 경연에서 이미 내 뜻을 다 말했으니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4일 얼리오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정관 정류를 강하다가 장손 순득이 남이 선사한 명주를 받았다가 일이 발각되자 당나라 태종이 다시 명주를 장손 순덕에게 하사했다라는 대목에 이르자 임금이 묻기를 태종이 장손 순덕에게 명주를 하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도승지 김승경과 시간관 이의부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권모 술수이고 사람들에게 정도로서 보인 도리는 아닙니다. 신하가 만약 죄가 있다면 이를 내쫓아도 될 것이며 이를 처벌하여도 될 것인데 어찌 명주를 하사해 부끄러움을 더 깊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공경에게 이르기를 우세기 등과 같은 무리는 수나라 양제를 아첨해 섬겨 부귀를 보존했으니 마땅히 이로써 경계를 삼을 것이며 일에 득실이 있으면 할 말을 다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고까지 하였다. 이 우부가 아뢰기를 대제 신하가 임금에게 할 말을 다하는 데 있어 비록 밤낮으로 생각하여도 능히 스스로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열에 8이나 9이 되는데 하물며 임금의 위세 밑에서 능히 할 말을 다하고 숨김이 없겠습니까? 그늘의 대간이 국사를 말하였다고 하여 개차되었으니 신은 언로가 이로 말미암아 말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nen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정서가 아뢰기를 신등은 이계동이 감사에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번 아뢰었는데도 윤허를 얻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직임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계동은 아마 능히 감당하지 못할 듯하니 우승 경직에 시험삼아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장량 굳히고는 아뢰기를 육조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을 판서, 참판, 참의가 서로 의논하여 일을 처리하게 되므로 착오와 실수가 적지만은 감사는 혼자 임무를 처리하게 되니 사무에 익숙하고 처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동은 비록 현명하고 재주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무의 경험이 없으니 우선 경관에 시험한 후에 임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였다. 임금이 첫건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심회가 대답하기를 관찰사는 한도의 의표이니 위세와 명망이 없는 사람 마땅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동은 비록 현명하지만은 사무의 경험이 없으니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은 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도 마음을 쓰는 것이 만약 바르다면 비록 사무의 경험이 없더라도 스스로 능히 이를 결단하여 합당하게 할 것이다 하니 굳히고니 아뢰기를 형별을 결단하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하므로 사제위에 이르러서는 이런 형률을 참고하고 연구하여 살릴 수가 있는 길을 힘써 구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중요한 임무를 일의 결단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굳히고니 또 아뢰기를 당상관으로서 주의를 지어 파면된 사람을 연한에 구애하지 않고서 임금의 명령을 받아 사용한 것은 경국대전의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무릇 죄를 지어 산직에 둔 사람은 2년을 지낸 후에야 서용하게 되니 스스로 죄가를 알고 난 후에 이를 임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상관이 비록 죄가 있더라도 곧 파면시켰다가 곧 임용시킨다면 징계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다. 그늘의 이소가 여주 목사로서 죄를 범하여 파면되었는데도 일찍이 한 달이 넘지 않아서 그 관직을 임명하였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소는 서정에 따라 간 까닭으로 다른 예에 의가에 다시 사용했으니 어제 대간의 말로 인하여 이미 파면시켰다. 또 경국대전이 2년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당 하관을 가리킨 것이지 당상관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하였다. 이어서 도승지 김승경에게 이르기를 승지가 경국대전을 찬술한 재상에게 물어보았는가 하니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신이 노사신에게 물어보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2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당하관을 말한 것이고 당상관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구치곤이 아뢰기를 홍희로는 의 죄는 무거워서 유배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1년도 되지 않아 이를 용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희로도 서정에 따라간 까닭으로 이를 용서한 것이다 하였다. 구치곤이 아뢰기를 홍희로는 절도사로서 기생의 집을 짓기 위하여 면포와 미국을 수령과 풍관에게 요구했으니 죄가 간림 자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다행히 중형을 면하고 유배된 것이므로 정벌에 따라가서 공을 세운 후에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심해가 아뢰기를 전공을 세워서 주의를 속하는 것은 본래부터 그 법이 있으니 정벌에 따라간 후에 이를 용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감림 자도는 전곡을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둑질을 하는 죄이다.
대명률 형률에 보면 무릇 감동하여 지키는 자로서 창고의 돈과 곡식 따위의 물건을 스스로 훔치는 자는 수죄, 종죄를 가리지 않고 아울러 장죄로서 논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궐에서 표문을 제목 두 개를 내었으니 하나는 우리나라 조정의 원로가 사흉의 제거를 할애하는 것을 모의하여 지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건주의를 쳐 이겨서 포로와 수급을 바치는 것을 모의하여 지으라는 것이었는데, 홍문관과 예문관의 관원에게 명하 이를 짓도록 하였다. 부의 제목은 희화를 정벌하다라는 것이고, 시의 제목은 여희가 밤중에 울다라는 것이었는데, 승지와 주서에게 명하 이를 짓도록 하였다. 홍문관 부수찬 정광세와 예문관 봉교 민효정의 표문과 조하승지 이경동의 부와 동부승지 노공필의 시가 수위를 차지하였으므로 모두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사흉은 요제 때의 4명의 악인 곧 공공, 환도, 삼묘, 곤을 말한다. 희화는 요제 때의 천문, 역상을 맡은 희씨와 화씨, 후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술에 탐닉하였으므로 윤나라 제후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들을 정벌시켰다. 여희는 춘추시대 진나라 헌공의 총희, 헌공을 고혹시켜 태자 신생을 살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박안성 등이 상소하여 이계동이 감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논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김영정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상서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여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김영정이 아뢰기를 이 계동은 본래 경력이 없는데도 갑자기 한 지방 수령의 직임에 제수되었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음과 행실이 나쁜 사람은 비록 사물을 익숙하게 알고 있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계동은 이 직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하였다. 대사한 김양경이 아뢰기를 신등은 이 계동을 가지고 임명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력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한 지방 경력의 임무로는 큰 죄를 모두 스스로 처단해야 하는데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 사물을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더불어 의논할 사람이 없겠는가 하자 김영정이 아뢰기를 도사가 만약 용렬하다면 더불어 의논할 수가 없으며 또 수령들과 더불어 의논할 수도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첫건의 신하를 돌아보고 묻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이 계동이 무죄가 있고 또 능히 글도 알지만 다만 경력이 없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 계동이 이 임무를 감당할 만하다고 여겼으니 만약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지만 않는다면 어찌 옳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 하니 지사 서거정이 아뢰기를 이 계동은 문제와 무죄가 있으니 임용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였고 김양경은 아뢰기를 이 계동은 나이가 젊으니 경력을 쌓은 후에 이 직임을 제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주와 이정 윤필생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성품이 본래 용렬하고 옹졸하며 학문도 부족하여 평소부터 경국 제세할 재주가 없었으니 어찌 세상을 통치하는 제상의 직무에 적당하겠습니까? 당초 제상을 임명하던 날에 글을 올려 사면하려고 한 것이 서너 번에 그치지 않았으며 항상 시비 소천의 비난을 들을까 하여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달 초 1일 밤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으니 가을철의 천둥도 오히려 이 제 시기가 아닌데 하물며 중동의 달이겠습니까? 신은 황송함이 더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보건대 성상께서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는 마음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이 하늘에 밝게 이르렀으므로 절대로 어기거나 거슬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늘이 병고를 보인 것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기이한 바가 없고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신이 되풀이하면서 이를 생각해 보니 천변을 초래한 이유는 실로 용렬한 신이 분수에 지나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위를 탐내고 복록을 탐내어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길을 오랫동안 방해했으니 신도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있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며 하늘의 뜻이겠습니까? 한산은 직책에 두는 것이 곧 분수에 마땅하니 삼가 바라건대 신의 직사를 파하시어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소서 하였으나 그 글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성전시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7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관 박안승과 지평 복승정 등이 이 계동은 감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극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래 익숙한 사람은 승지만 한 이가 없으니 감사는 모름지기 사리를 아는 사람을 임용해야 되겠다 하고 좌승지 이 경동을 감사로 삼고 이 계동을 승지로 삼았다. 성전시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문신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윤필상 등 27인을 왼편으로 삼고 이극배 등 27인을 오른편으로 삼았는데 윤필상 등이 이기자 활을 각기 한 장씩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성전시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김계창을 통정대부 승정은 조하승지로 채수를 통정대부 우승지로 변수를 통정대부 조하부승지로 노공필을 통정대부 우부승지 이 계동을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이 경동을 가선대부 황해도관찰사로 삼았다. 성전시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7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 한승부 사헌부 사관은 장례원에 전교하기를 그들의 후원의 담밖에 격쟁하며 원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비록 간사한 무리들이 혹 도리가 아닌 일을 가지고 무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송사를 심리하는 관리들이 또한 혹시 시를 끌어 지체하면서 판결하지 않기도 하고 혹은 세력을 믿고 잘못 판결하기도 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만약 격쟁하면서 원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다른 관사로 하여금 분간하도록 하고 시를 끌어 지체하거나 잘못 판결한 정적이 나타나면 그 관리는 중죄로서 논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7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이조와 예조의 전교하기를 지금 경기의 주하도 우도의 찰방과 황해도 금교도의 찰방들은 모두 경직으로서 겸임시켰으니 수령들이 서로 회합할 때에는 관직의 품계로서 차례대로 앉고 공사를 서로 통할 때에도 평관을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평관은 동등한 관아 사이의 관문이다. 성전시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서 무신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박중선 등 14인을 왼편으로 삼고 최적 등 14인을 오른편으로 삼았는데 박중선 등이 이기자 활을 각기 한 장씩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시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용공의 죄수인 사슴씨 종 계동이 장교 계성이 자기 아내를 껴안은 것에 분개하여 자신이 칼을 가지고 계성을 찔러 죽인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됩니다 하니 사형은 감해 주도록 명하였다. 성전시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무신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김세적 등 35인을 왼편으로 삼고 문처경 등 35인을 오른편으로 삼았는데 문처경 등이 이기자 활을 각기 한 장씩 하사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호문간부작 이세좌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달 초 1회 영의정 정창선이 천둥과 번개의 천변으로서 사직하니 어서로 그 말미에 쓰기를 내가 박덕한 몸으로 정치에 실수가 있었으므로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이니 경의 소치로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며 또 이르기를 서정하는 장수와 군사들이 서류와 눈을 무릅쓰고서 험한 곳을 넘어가는데 날씨가 만약 대단히 추워진다면 돌아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의심컨대 이것은 하늘이 우리 동방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봄, 여름의 절기를 운행하여 사조를 보존하는 것 같으니 경의 재상으로서의 통치가 적당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런 일들을 초래하겠는가 라고 했는데 신등은 삼가 두세 번이나 읽으면서 의욕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정치에 실수가 있다고 하여 맨 먼저 자신에게 허물을 두리시니 이것은 곧 성덕이 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만 하늘이 우리 동방을 불쌍히 여겨 봄, 여름의 절기를 운행하여 사조를 보존한다는 등의 말씀은 반드시 정창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일 것이고 어찌 성상께서 참으로 그렇게 여긴 것이겠습니까? 신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거의 옳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대저 군주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옳으면 재앙이 바뀌어서 상서가 되기도 하는 것은 성상의 학문으로 밝게 알고 계시는 바이고 한편 재앙이 헛되게 발생되지 않았었으니 하늘도 진실로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등이 듣건대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사시에 운행하여 각기 분배가 있는데 천둥과 번개라는 것은 양의 전기가 발동하는 것으로 만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중추의 달에 천둥이 비로소 소리를 두었다가 중춘의 달에 천둥이 그제서야 소리를 내게 되니 그 소리를 거두어 간직하고 그 소리를 움직여 내는 것이 일정함이 있고 틀림이 없습니다. 예기의 원령에 기록하여 명백히 증거가 있으며 춘추에 이를 써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았으니 대개 이를 조심한 까닭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중동이므로 천둥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번개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인데도 큰 천둥과 번개가 있으니 이를 예경에서 상고해 보아도 정당한 절기가 아니며 이를 춘추에서 상고해 보아도 상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신에 책임을 지고서 스스로 폄하는 것은 진실로 적당한 바입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답하기를 나라의 재변이 있으면 책임은 군주와 재상의 구분이 없으니 스스로 물러가지 말고 서로들 나를 수칙하도록 하라고 하였다면 좋았을 것인데 명령하신 바가 이와 같았으니 신등은 마음속으로 재앙에 그치게 될 날이 없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저 재앙이 있는 나라는 그 임금이 정치에 힘쓰므로써 나라가 날로 다스려지고 상서가 많은 나라는 그 임금이 사치함으로써 나라가 날로 어지러워지니 지금 하늘이 견책을 보이는 것은 하늘이 혹시 전하를 자해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재앙이 작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지 마시고 폐해가 적다고 하여 제거하여지 아니하지 마시어 날마다 조정의 신하들과 미치지 못하시는 점을 강구하여 상하가 서로 경계하여 덕을 닦고 선을 행한다면 천지가 저절로 자리를 정하고 만물이 저절로 생육되어 상서의 조짐이 절로 응하게 되어 우리 동방 억만년의 세대에 백성들이 영구히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니 어서로 그 소위 말미에 이르기를 경들 여러 사람의 말은 옳고 나 한 사람의 말은 그른 셈이다 하였다. 중추는 음력 8월이고 중추는 음력 2월이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0일 신묘 첫 번째 게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병조 정랑 허황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이조판서 서거정 예조판서 이승수 지중추부사 이파 주화성지 김계창에게 명하여 시패에 관한 책문의 제목을 내어 혼문관의 관원을 인정전들에서 시험하도록 했더니 은교 건권이 수위를 차지했으므로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0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통사 장자요가 요동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장자요가 아뢰기를 신이 요동에 처음 도착하니 고청은 먼저 들어가서 태감 등과 더불어 회의한 후에 신 등을 인도하여 들어갔습니다. 신이 자문을 바치니 태감이 묻기를 군대를 일으키는 일시에 관하여 그대의 전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25일은 군대의 출동의 시기가 너무 급박하므로 능히 시기에 맞춰 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충이 곁에서 태감에게 이야기하기를 전하께서 25일은 시기에 미치지 못할 듯 하지만 그러나 장수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시를 계산하여 들어가서 공격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하기를 백옹이 창병할 때에는 시기에 맞추었는데 지금은 어찌 시기를 늦추십니까? 하니 전하께서 대답하기를 전일에는 요동의 대인이 먼저 보고해 준 까닭으로 군사와 말을 미리 정돈하고 군대를 출동의 기일에 맞추어 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칙서가 도착되어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니 급박하여 시기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태감과 의사 등이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감이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자 대답하기를 처음 시기에 미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목소리 조금 노여웠으나 고층이 이를 해명하게 되자 모두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25일에 과연 들어가서 정벌할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고층이 22일에 돌아가서 25일에 둑제를 향하고 자피를 하여서 군대를 접대하고 전군을 앞에서 인도하 28일에 장수가 이에 출발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객관의 접대는 어떻게 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접대는 과일과 고기를 사용하고 포백을 선사하는 등 예절로서 접대한 매우 호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장수는 현명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무령후는 정통 황제의 조카로서 행동거지가 절도가 있고 말수와 웃음이 적었으니 참으로 장자였으며 왕태감은 나이가 젊지만은 온아하고 과묵하였고 위태감은 나이가 이미 많아 늙어서 고사에 익숙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그 갑옷과 투구는 어떠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군기가 잘 정돈되었으므로 좋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독재는 대가나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는 대장기에 지내는 군기제이다. 장자는 등망이 있는 사람이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대왕 대비의 탄일인데 대궐 안의 금기로서 하례를 정지하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김양경이 아뢰기를 지금 글로서 본부에 호수하는 사람은 날마다 100명을 헤아리는데 비록 절박한 일이 아니면서도 대부분 모두 상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당 관사나 관찰사가 결단할 만한 것은 의뢰 해당 관사나 관찰사에게 올려서 이를 물리치도록 하는데 그 중에 상언할 만한 것은 관인을 찍어서 물리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사한 무리들이 힘써 상언하려고 하여 여러 번 올리기를 그치지 않는데 만약 일체 모두 관인을 찍어 물리친다면 상언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이니 실로 관할을 설치하여 직무를 분장시키는 뜻에 어긋나게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첫건의 신하에게 묻기를 대사원의 말이 옳다. 그늘의 후원에서 격정하여 호소하는 것이 모두 기묘하지 않은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영사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이보다 앞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는 사람은 즉시 장을 때리거나 혹은 보류시켰기 때문에 무릇 상언하는 것을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서 이를 시행하였는데 지금은 해당 관사에서 비록 혹시 처벌하기를 청하더라도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하도록 명하시니 이러한 일로 인하여 다투어 서로 희망하고는 신소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였다. 우승지 채수가 아뢰기를 지금 소장을 살펴보건대 사리가 굽은 사람은 문득 해당 관원을 가지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거나 뇌물을 받았다고 하거나 인척에 관련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관사로 옮겨가려고 꾀하여 송사의 결단이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3번까지 신원하게 되는 법이 있으므로 신원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마땅히 다시 호소할 수가 있는데 어찌 다른 관사로 옮겨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도 보류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다만 그 정상을 살펴보면 혹 모두
정직한 듯함으로 보류하는 것이 적을 뿐이다 하였다. 김양경이 또 아뢰기를 경국도전 내의 전지를 도매한 것은 연한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들이 혹은 종으로서 주인의 전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도매하기도 하고 혹은 분배하지 않은 전지를 합집하여 도매하기도 하면서 관청에 송사하는데 비록 50여 년 동안 기한을 계속하여 사서 경작한 전지라도 빼앗아서 돌려주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경국대전은 경솔하게 고칠 수 없으니 절목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채수가 아뢰기를 지금 서로 송사하는 전지는 둔전에 임시로 소속된 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틈이 생기는 사람이 비록 송사를 이기게 될 리가 없더라도 상대를 해치려고 꾀하여 교묘히 꾸며서 고발한다면 비록 전안에 명백히 기재되어 여러 해 동안 경작해 먹던 전지일지라도 판결되기 전에는 둔전에 임시로 소속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은 강자가 약자의 전지를 억지로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춘분 전에 재결하지 못한다면 추분 후에는 마땅히 즉시 결정될 것인데 어찌 둔전에 오랫동안 소속되겠는가. 송사를 결단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김양경이 아뢰기를 법을 제정할 적에는 상세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참컨대 널리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도매는 남의 것을 몰래 파는 것이다. 합집은 부모의 유산을 규정대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장자, 인자가 독점하는 것이다. 둔전은 지방에 주둔하여 한 군대의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에 쓰기 위하여 경작하는 밭을 말한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거정 이승수 이파 김계창에게 명하여 성균관에 가서 책문을 내어 유생들을 시험하게 했는데 진사 홍계원 등 9인이 합격하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1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서정 종사관 신중거가 파진의 계본을 가지고 오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형세가 어렵다면 파진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다 하니 신중거가 아뢰기를 신등이 만포로부터 장차 적의 경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음이 굳게 얼어붙지 아니하여 두께가 겨우 세치 정도이므로 말을 타고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 물이 느리게 흐르는 데가 있으므로 얼음이 조금 두꺼운가 하였더니 양쪽 언덕이 매우 가파라서 겨우 1명의 기병만이 동행할 정도이므로 군대가 행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전일에 척후하는 자가 와서 말하기를 적인이 우리나라에서 왕래하는 곳에 나무를 베어 목체를 만들고는 군사 7명을 사용하여 방비하는 진영으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도망해온 중국 사람에게 물으니 그의 말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로써 파진했던 것입니다. 또 적 유령은 길이 본래 좁을 뿐만 아니라 얼음과 눈까지 겹쳐서 겨우 1명의 기병만이 동행할 수 있는데 우리 군대가 제를 넘어가는 것은 3, 4일까지 이르게 되어 사람과 말이 굶주려서 피곤하여 겨우 죽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또 군인들의 옷이 얇아서 능히 추위를 견뎌낼 수가 없었는데 검년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기 때문에 얼어 죽지는 않았지만 만약 적의 소굴에 이르렀다면 죽은 사람이 반드시 많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곳에서 저곳까지는 며칠의 노정이인가 하니 동부승지 이계동이 아뢰기를 신중거가 밤새도록 걸어서 6일 만에 서울에 도착했으니 만약 빨리 걷는다면 7일 노정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얼음이 일찍 얼어붙지 않았던가 하니 이계동이 아뢰기를 신이 창성 군수가 되었던 까닭으로 이를 알고 있는데 그 얼음이 얼어붙은 것은 한건과 시계가 같은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이를 의논할 때 주문할 말도 아울러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0일 개사 첫 번째 개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정성을 지낸 관원과 의정부 6조 대간을 명소하여
송사의 결단과 둔전을 임시로 소속시키는 등의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소는 의논하기를 대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은 전적으로 상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혹시 원통한 일이 있다면 격고하여 진소하도록 한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무식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만족이 한 일이 있으면 바로 호소하게 되니 간사함이 막심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간사한 무리들이 어지럽게 함부로 호소하는 것은 보류시키든지 혹은 신소가 불성실하다고 하여 문제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정리가 급박한 것은 해당 관사에 회부하여 분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명의 심야 김국관 용필상 홍흥 노사신 한계의 권감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무릇 상언하는 사람 가운데 비록 간혹 거짓을 꾸미는 자가 있지만은 대개 모두 관리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원통한 억울한 일들을 본관에 알리게 되는데 해당 관사에서 혹은 억누르기만 하고 들어주지 않거나 혹은 시를 끌어 지체하면서 판결하지 않거나 혹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잘못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무부에 신수하게 되는데 사무부에서는 의뢰 소장을 물리치고는 더 상과에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부득이 상언하는 것뿐입니다. 사무부에서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고 상언하는 사람만 금지한다면 백성들의 원통한 일이 어떻게 신원될 수 있겠습니까? 송사를 결단하는 법과 함부로 호소하는 것에 대한 규범이 율문이나 대전에 매우 상세하니 다시 언론할 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사무부로 하여금 무릇 신소하는 일이 있으면 우선 예의에 의하여 물리치지 말고 소장에 의하여 상세히 사실을 조사하도록 한다면 관리의 시비와 소송한 자의 곡직이 저절로 분간이 되어 상언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사무부의 사무가 많아 수요가 많은 신소를 상세히 조사할 여가가 없다는 것인데 시기에 임하여 계달해서 사관원과 의금부에 나누어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도록 한다면 관리와 소송한 자가 스스로 그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문과 대전에 의거하여 과제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송사를 창단하는 사람은 저절로 삼가하게 되고 함부로 고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니 송사가 끊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극정, 이철견, 윤계겸, 윤호, 안촉, 이등량은 언론하기를 한 사람이 송사하는 바의 상언이 혹은 대여섯 번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10번에 이르기도 하니 유사해서 시끄러운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송사가 결단날 날이 없습니다. 만약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유사에 알리고 유사가 받아들여 처리하지 않는다면 바야흐로 상언하는 것을 허가하여 시를 기한하여서 분간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재차 상언하는 것은 승정원에서 세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그 정리가 기묘하지 않은 일은 보류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국대전의 전택조에 부모의 전지를 합집한 것과 도매한 것은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간사한 무리들이 혹은 합집이라 하고 혹은 도매라고 하면서 비록 3, 40년이 지났더라도 다투어 서로 소송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송이 번다함을 초래하게 되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부조의 전지를 합집한 사람은 남자는 정년이 된 후 5년 안에 여자는 시집간 후 5년 안에 쟁의를 알리도록 허가하고 5년이 지난 자는 들어주지 말도록 하며 도매했다고 일컫는 사람도 5년으로 한정하도록 하여 간사와 허위를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무릇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은 해당 관사에 알려서 정리하도록 하되 만약 그 청단하는 사람이 혹 잘못 판결하거나 시를 끌어 지체한다면 한번 상언한 것은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바야흐로 청리하고 있는데 오늘 상언을 올리고 내일 상언을 올리는 등 거의 수십 번에 이르렀어도 그치지 않는다면 관리가 무난에 현란할 것이니 전야 송사를 청단하는 채무가 아닌 것입니다. 대개 중앙에는 해당 간사가 있고 사헌부가 있으며 지방에는 수령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중앙과 지방에서 시위를 끌어 지체하거나 판결을 잘못하는 것은 사헌부에서 규명하여 처리한다면 기강이 문란하지 않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시는 원컨대 지금부터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었는데도 오히려 신원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사헌부에 정장하여 그 시를 지체시킨 것을 규명하고 사헌부에서 실수한 바를 조정해서 다스리도록 한다면 대체로 적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김양경, 박안성, 이세필,
구치곤, 홍흥, 정석, 복승정, 김영정은 의논하기를 무릇 사성이 번잡한 것은 비록 관리들이 시를 지체시킨 소치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오롯이 이것을 간사하고 구여활한 무리들이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려고 거짓을 꾸며대어 관사를 속이고는 상대에게 이기기만을 구하다가 간사한 실정이 한번 드러나면 문득 사원부에 호소하게 되어 상언하는 사람이 3대처럼 많은 것이니 소송이 많은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신앙은 생각하건대 지금부터 이후로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사람 서울에서는 해당 관사에 정장하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정장하되 만약 청리하지 않는다면 사원부에 정장하고 사원부에서 또 청리하지 않은 연후에야 상언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도리가 아닌데도 함부로 호소한 사람은 형률에 의하여 엄격히 징계할 것이며 만약 혹시 송사를 창단하는 관리의 과실을 주워 모아서 진수하는 것은 먼저 그 과실과 허위를 분별하여 법을 어긴 관리와 없는 일을 꾸며서 호소하는 사람을 또한 법률 조문에 의하여 주의를 논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정청손이 의논하기를 전제를 서로 다투는 것이 만약 정리가 아주 급박한 일이라면 무정을 논하지 말고 시기에 미쳐서 결단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들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둔전에 임시로 소속시킨다면 소속하는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하기가 막심하여 그 술책에 빠질 것이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한명의 심의 김국강 연필상 홍흥 노사신 한계의 권감 어세공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무릇 살송을 판결하는 기한은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송사를 청단하는 권리가 능히 기한에 따라 절단하지 못하면 호강한 사람은 거짓하게 되고 미열한 사람은 신원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송사하는 바의 전지를 둔전에 소속시키는 것이니 이는 임시 편의의 법입니다. 그러나 간혹 세력이 있고 교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업의 전지를 모인하고서 거짓으로 꾸며 고발에 다투게 되므로 공전에 소속시켜서 평소에 원망을 갚는 사람이 있기도 했으니 이것은 다만 어지러워지는 단서가 될 뿐입니다. 또 관리가 시를 끌어 지체하면서 판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예의에 따라 둔전에 소속시켜 훗날의 판결을 기다리게 하는데 이는 관리들을 내버려 두어 그들로 하여금 시를 끌어 지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또한 국가의 대치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절대에 의하여 공전에 소속시키는 법을 없애고 기한에 의하여 빨리 판결하며 만약 기한을 늦춰 법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중히 과단하여 한결같이 경국대전에 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정 이철근 윤계겸 윤호 안초 이등량은 의논하기를 서로 전택을 송사하고서 강포한 무리들이 즉시 송사에 나오지 않고 우선 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두 둔전에 임시로 소속시킨다면 이것이 좋은 법일 듯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리에 올바른 사람들의 전지도 예에 따라 둔전에 소속시킨다면 정말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무릇 전택을 소송사하는 것은 춘분 전에 시일을 기한하여 다 판결하도록 하고 이유 없이 송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전택은 경국대전에 의하여 송사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며 춘분 전에 시일을 끌어 지체하면서 판결하지 않는 관리는 추구하여 과제하도록 하고 전지는 둔전에 임시로 소속시키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둔전에 임시로 소속시킨 일은 당초에 법을 제정하였을 적에 임시로 소속시킨 후에 분간하도록 한 것이니 조업의 전답을 합집하여 서로 송사하여 판결이 나지 않은 것과 도매하는 전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과 변경으로 인하여 거짓한 것과 혜택, 언답을 서로 점가하여 송사를 일으킨 것과 판결에 임하여 스스로 물러가서 무정을 기다렸다가 백건이라고 일컬으면서 ing집한 것은 모두 자기의 절박한 물건이 아니므로 정리가 얄미운 것입니다. 둔전에 임시로 소속시켰다가 추분을 기다려 우선 판결해 주는 것은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수령의 현명함과 우매함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며 위의 5가지 조목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도 둔전에 소속시켜 스스로 사용하려고 도모하고 있으니 이것은 얄미운 것입니다. 시는 원컨대 지금부터 춘분 후에 판결이 나지 않아서 둔전에 임시로 소속시킨 것은 사연을 가지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호조에 관문을 보내어 둔전에 임시로 소속시킨 것이 적당한가를 검사하되 만약 그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면 주의를 다스리게 하고 둔전에 임시로 소속시킨 것은 일체 가난한 백성에게 병작을 허가하여 그 한쪽 편에서 나는 곡식은 모두 군자에 소속시키는 것이 법에 있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김양경, 박안성, 이세필, 구치곤, 홍흥, 정성, 복승정, 김영정은 의논하기를 서로 송사하여 판결하지 않은 전지를 둔전에 임시로 소속시키는 법은 오로지 탐포한 무리들과 함부로 가지고서의 시를 지체하여 송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면 폐단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간사한 사람이 그 피고를 해치려고 하여 자기가 관계되지 않은 전지를 거짓으로 소송하여 둔전에 소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못 많으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서로 송사하는 전지는 우선 시집인에게 주었다가 한결같이 경국대전의 송사를 판결한 기한에 의하여 판결해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